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1살 진우는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 혜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죠. 결혼한 지 5개월째 아직도 아침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신기하고 소중했어요. 진우는 조용히 일어나 샤워를 마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한 지 2년째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이제 조금씩 궤도에 오르고 있었죠.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소리에 혜진이 잠에서 깼습니다. 29살 혜진은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나와 진우의 등 뒤에서 살짝 껴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면서 진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혜진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테리어부터 메뉴까지 모든 걸 직접 기획한 감성적인 공간이었죠. 진우가 회사로 출근하고 나면 혜진은 10시쯤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빈티지한 가구와 따뜻한 조명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로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혜진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커피 맛에 대한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저녁 8시쯤 진우가 퇴근하면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우는 회사 일정을 얘기했고 혜진은 카페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들려줬어요. 오늘은 단골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와서 케이크를 드셨다거나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이 3시간이나 앉아 있었다거나 하는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진우는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주말에는 진우도 가끔 혜진의 카페에 들렀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인 척하며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혜진이 능숙하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어요. 혜진이 다른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웃는 모습을 보면 진우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이 쌓여가며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달콤하게 이어졌죠. 하지만 사업이 점점 궤도에 오르면서 진우의 일정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지방 출장도 잦아지고 야근도 늘어났어요. 투자자들과의 미팅,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 직원들 관리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습니다. 혜진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가끔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진우는 급하게 회사로 나가야 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한다며 혜진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혜진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눈빛에는 서운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도 미안했지만 지금이 사업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면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진우는 혜진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혜진은 진우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저녁은 먹었는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물어보며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진우는 이런 혜진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컸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서 말이죠. 혜진이 카페에 알바생을 구한 것은 진우가 출장을 다녀온 다음 주였습니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구인 광고를 내고 며칠 후 25살 성훈이라는 남자가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키가 175cm 정도로 훤칠했고 단정한 인상에 예의도 바른 편이었죠. 성훈은 대학을 휴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군대를 늦게 다녀와서 복학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커피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혜진은 성훈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죠. 젊은 남자 직원이 있으면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청소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성훈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일찍 출근해서 카페 청소를 깨끗이 하고 혜진이 가르쳐주는 커피 내리는 법도 열심히 익혔어요.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고
실수를 해도 바로 사과하며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혜진은 성훈을 고용한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성훈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혜진에게 말을 걸 때 목소리 톤이 더 부드러워졌고 농담도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함을 풀려는 노력으로 보였지만 점점 선을 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성훈이 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팔에 살짝 닿는 일이 잦아졌죠.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을 때 성훈은 혜진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신혼인데. 남편분이 너무 바쁘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요. 혜진은 당황했지만 성훈이 순수한 의도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어린 남동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훈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혜진이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할 때 뒤에서 받쳐주겠다며 등에 손을 대기도 했고 커피잔을 전달할 때 일부러 손이 닿도록 하기도 했어요. 혜진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애매했습니다. 성훈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었고 아기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진우가 가끔 카페에 들를 때 성훈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훈은 진우 앞에서는 한결 점잖게 행동했지만 진우는 성훈이 혜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어요. 혜진에게 성훈에 대해 물어보니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린 동생 같아서. 그렇다는 혜진의 말에 진우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죠. 하지만 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훈이 혜진에게 보이는 관심이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성훈이 혜진과 대화할 때 보이는 웃음이나 시선이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고민했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 진우에게 부산으로 일주일간 출장을 가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마무리 작업이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진우는 혜진에게 출장 일정을 알렸고 혜진은 이해한다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성훈과 혜진이 일주일 동안 둘만 카페에 있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진우의 절친한 친구 재호는 32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같은 대학 동기였던 재호와 진우는 졸업 후에도 꾸준히 만나며 우정을 이어왔어요. 재호는 진우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기도 했고 혜진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가끔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진우가 부산 출장을 간 지 사흘째 되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호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혜진의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카페 운영 시간이 저녁 9시까지였으니 이미 문을 닫았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카페 안에 불은 꺼져 있지만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호는 혹시 혜진이 정리를 하다가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나 싶어 걱정이 되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혼자 가게를 하는데 문을 열어두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호는 카페 문 앞에 다가가서 안쪽을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카페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혜진이 혼자 정리를 하면서 내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여자의 신음소리와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서 들려왔습니다. 재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고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카페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카페 내부는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카운터 뒤쪽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쪽에는 평소 직원들이 쉬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었고, 앞쪽과 구분하기 위해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재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커튼 사이로 보이는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혜진과 성훈이 서로 껴안은 채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재호는 눈을 의심했지만 분명히 혜진의 목소리였고 성훈의 뒷모습도 확실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몰입해 있어서 재호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재호는 급히 카페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재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진우에게 당장 알려야 하나. 아니면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은 너무나 선명했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피우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재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지금 부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그 사이에 혜진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재호는 진우와 혜진이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기억했습니다. 특히 진우가 혜진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때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런 친구가 이런 배신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재호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없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부산에서 돌아오면 바로 만나서 어젯밤에 본 것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어요. 친구로서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우가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 것은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진우는 피곤해 절어 있었어요. 혜진은 반갑게 맞이하며 출장 동안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혜진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말이 적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진우는 회사에 출근해서 밀린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재호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침울했습니다. 진우야,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니?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재호의 진지한 톤에 진우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싶었죠.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퇴근 후 둘은 평소 자주 가던 호프집에서 만났습니다. 재호는 맥주를 주문하고 나서도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진우는 재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재호야,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심각해? 진우의 물음에 재호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재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지난 목요일 밤에 혜진이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됐어.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걸 봤어. 진우는 재호의 말을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재호는 목요일 밤에 목격한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카페 안에서 들린 소리부터 커튼 뒤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까지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진우는 재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혜진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재호는 자신이 본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진우야,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혜진 누나와 그 알바생이 카운터 뒤 커튼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 재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우는 술잔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치솟아 올랐어요. 사실 성훈이라는 알바생이 혜진에게 보이는 태도가 평소에도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괜찮다고 하니까 넘어갔었는데 재호의 증언을 들으니
그때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재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도 이런 얘기하기 싫어하지만 친구로서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진우는 고개를 떨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진우는 혜진과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평소처럼 진우를 맞이했지만 진우는 재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혜진의 미소도 가식적으로 보였고 말투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진이 카페 얘기를 할 때마다 성훈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진우의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진우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혜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믿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과연 재호가 본 것이 사실일까? 혜진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진우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진우는 혜진이 카페에 간 사이 집에서 혜진의 컴퓨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카페 CCTV 영상을 백업해둔 폴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우는 혜진의 노트북을 켜고 카페 관련 폴더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매출 정리 파일, 원두 주문 내역, 인테리어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CCTV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폴더를 열어보니 지난 한 달간의 영상들이 날짜별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진우는 재호가 목격했다는 지난 목요일 날짜의 파일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영상을 재생했어요. 오후 시간대의 영상에는 평범한 카페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혜진과 성훈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커피를 내리는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저녁 9시가 지나면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의 영상이 문제였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혜진과 성우는 카운터 뒤쪽으로 사라졌습니다. CCTV 화면에는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이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와 움직임이 희미하게 비춰졌어요. 진우는 볼륨을 높여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재호가 말한 그 소리들이 녹음되어 있었죠. 여자의 신음소리와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진우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혜진이 정말로 성훈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한 지 채 반년도 안 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진우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장 혜진을 추궁하거나 성훈과 대면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진우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업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시내에 있는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탐정 조사원은 진우의 사연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이런 불륜조사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혜진과 성훈의 사진을 제공하고 카페 위치와 운영시간 그리고 자신의 출장 일정을 알려주었어요. 탐정은 진우에게 조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카페 주변에서 은밀한 감시를 하고 두 사람의 동선을 추적할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카페 영업이 끝난 후의 행동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혜진의 차량에 GPS 추적 장치를 설치해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모텔이나 숙박업소 출입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진우는 2주 후에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탐정비는 150만 원이었는데
진우에게는 아깝지 않은 돈이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얻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그 정도 비용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탐정은 조사 기간 동안 진우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달라고 당부했어요. 혜진이나 성훈이 눈치채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혜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웃으며 카페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때마다 진우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상시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혜진이 성훈 얘기를 할 때면 진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날 밤 진우는 혜진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할 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혜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던 모습, 신혼여행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앞으로 2주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2주가 지난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었으니 사무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결과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탐정 사무소에 도착한 진우 앞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각오하시라고 했죠. 탐정이 꺼내 보여준 첫 번째 증거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혜진과 성훈이 카페 문을 닫고 나서 함께 나오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영화관 앞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진까지 총 30여 장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영상 자료였습니다. 탐정이 태블릿을 켜서 보여준 영상에는 혜진과 성훈이 인근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은 저녁 8시였고 두 사람은 1시간 30분 후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해변가 주차장에서 혜진의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도 있었죠. 진우는 영상을 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탐정은 혜진의 차량에 설치한 GPS 추적 결과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혜진은 모텔을 총 3번 방문했어요. 매번 성훈과 함께였고 체류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였습니다. 또한 바닷가 드라이브를 가거나 시내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등 완전히 연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진우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혜진의 전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탐정이 몰래 녹음한 통화에서 혜진은 성훈에게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만나자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또한 진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이 말하는 것도 들렸습니다. 남편은 일만 알고 나한테는 신경도 안 써. 우리가 만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 혜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탐정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성훈이 혜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진우가 출장 갈 때마다 만나자는 약속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의 답장들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런 관계를 지속해왔던 것 같았어요. 진우는 모든 증거를 보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가슴 한복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아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탐정은 진우의 상태를 보며 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탐정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모두 승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불륜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서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진우는 탐정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모든 자료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온 진우는 바로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도 진행하자고 제안했어요. 변호사는 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성운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위자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혜진과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다음 날 진우는 혜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하며 지낼 수는 없었어요. 저녁에 혜진이 카페에서 돌아오자 진우는 거실 테이블 위에 탐정이 제공한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혜진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진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게 뭐야? 설명해봐. 혜진은 처음에는 당황하며 부정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면서 누가 이런 사진을 찍었냐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모텔 출입 영상과 키스 장면이 담긴 동영상까지 보여주자 혜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진우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상태였어요. 혜진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고 더 이상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진우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어. 다음 주 월요일 진우의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성운을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했어요. 혜진은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워낙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서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혜진 측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진우는 거절했어요. 성우는 소송 통지서를 받고 나서 혜진에게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다툼을 벌였어요. 성우는 혜진이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혜진도 성운과의 관계를 시작한 것을 후회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법정에서 진우의 변호사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사진과 영상, 통화 녹음 GPS 추적 결과, 문자 메시지까지 완벽한 자료들이었어요. 혜진과 성운의 변호사들은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도 이 정도로 명확한 불륜 증거는 처음 본다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이혼 소송은 석 달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혜진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이 인정되었고 진우는 2,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성운을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에서는 8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운은 대학생 신분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혜진의 카페는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성우는 소송 때문에 카페에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진 혼자서는 카페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결국 폐업을 결정했죠. 카페 폐업 공고가 붙은 다음 날 혜진은 진우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지만 진우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소송이 모두 끝난 후 진우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혜진과 함께 살던 집에서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었어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혜진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발견했지만
모두 버렸습니다. 결혼 반지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이 모두 끝나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진우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에만 집중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사업도 예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기는 했지만 배신당할 걱정은 없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진우는 우연히 혜진의 카페가 있던 골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피해 다니던 길이었는데 업무차 그쪽을 갈 일이 생겼어요. 카페 건물 앞에 다다르자 폐업 공고가 아직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안쪽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진우는 잠시 멈춰서서 카페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 혜진이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진우의 마음에는 더 이상 아픔이나 그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정리가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믿으면 안 돼. 진짜 속마음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혜진이 그토록 순수하고 착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든 쉽게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도 빨리 끝내서 다행이다. 진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더 오랫동안 모르고 지냈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이까지 생겼다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오히려 기회라고 여겼어요. 진우는 핸드폰을 꺼내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월요일에 있을 중요한 회의 준비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어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진우에게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었고 회사의 미래도 밝아 보였어요. 재호는 가끔 진우를 만나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재호에게 진우는 항상 괜찮다고 답했어요. 실제로도 점점 괜찮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고 식욕도 없었지만 이제는 규칙적인 생활을 되찾았어요. 운동도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폐업한 카페를 뒤로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다시는 이런 배신을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충분히 알아본 후에 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이었어요. 회사로 향하는 길에 진우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업을 더 크게 키우고 싶었고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사랑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길 끝에서 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인생이었어요. 혜진과의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까지는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